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만든 감독 김민아입니다. 저희 아오이 홍예지 지수 역할만 홍예지 배우도 오셨는데 지금 잠깐 화장실 갔다고 하셔가지고 오신 들 한번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평일 3시에 이렇게 오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시간인데 이렇게 극장 가득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독님께서 관객과의대화를 많이 해보셔가지고 자동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배우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피지웅 배우님부터 또 다시 그 관객분들께 인사와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생실습 반장 도끼로 이마카 역할 맡았던 피지윤입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코 박세별 역할을 맡은 이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카 민지 역할 맡은 이화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과의 대화 때 항상 시작 질문이긴 한데요. 네, 감독님 이 영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또 와 계신 분들은 혹시 그 김민아 감독님의 전작인 개교 기념일을 보신 분 계실까요? 한번 손 한번. 와우. 네, 거의 대부분 어쨌든 그럼 감독님의 어떤 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작과 이제 전작 이후에 이제 2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시작은 제가 23년도에 여기 서울동명화제 왔었던 단편 버거송 챌린지라는 단편이 있는데 그 단편을 그 교육영화제라는 곳에 폐막작으로 상영을 했었어요. 교육영화제가 어떤 곳이냐면 홍예지 배우님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까 인사하는데.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생실습에서 아오이 김지수 역을 맡은 홍예지입니다. 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마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영화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저희 교육영화제라는 곳에서 이제 폐막작을 했는데 교육영화제가 이제 전국 초중 학교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께서 영화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모여서 하시는 영화제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영화제에서 이제 폐막작 상영을 했는데 그날 이제 제가 상영은 못 보고 GV만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다 거기 계신 학생분들이랑 선생님들이 다 검은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레스 코드인가 내가 전달 못 받았나 이제 그런 생각만 단순하게 하고 있었다가 GV 끝나고 나갔는데 로비에서 선생님들께서 몇 분이 오셔가지고 막 우시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버거송 챌린지라는 단편 왓챠에도 지금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그 가난한 반장을 지켜주는 꼿꼿한 담임 선생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의 모습에 그분들이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날 다 검은색 옷을 입고 계셨던 것도 그날이 서희초 선생님에 대한 어떤 추모와 그 어떤 시위가 있었던 그 시청 앞에서 광화문에서 있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의미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그 시위 영상을 찾아보니까 너무 그 시위가 너무 질서정연한 걸로 되게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하셔서 그런지 되게 질서정연한데 그 안에서 되게 큰 어떤 슬픔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 스승에 관한 주제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시작은 첫 번째가 그거였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스승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더 붙여볼까 하다가 그 영어 귀신, 외국어 귀신이 직접 대사로 쓴 말이기도 한데 재작년 사교육 시장이 27조가 넘었대요. 이제 역대 최고치를 27조 원으로 사교육 시장에 찍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환경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돼줘야 되는데 가진 자의 자녀들은 더 많이 배우고 가지지 못한 자녀들은 배우지 못하는 어떤 이제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달아봐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교권이 어쩌다 이렇게 무너졌을까? 우리 한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시절이 언제지? 했는데 그 시절이 이제 서당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서당이 어떻게 없어졌을까를 이제 부끄럽지만 전 이 영화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이데나 씨 그 역사로 나온
100여 년 전에 이제 일본이 이제 조선을 강제로 점거했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자기들의 교육기관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불러가지고 일본어 가르치고, 근데 말이 학교지 일본어만 가르쳐서 바로 이제 노동자로 쓰려고, 식민지 노동자로 쓰려고 했던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리스트보다 안 오더래요, 학생들이. 그래서 외인고 하니 그때에 맞춰서 우리 훈장님들이 독립군의 역할을 하시면서 전국 방방 곳곳에 간이서당도 생기고 막 서당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글로 간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거에 대한 어떤 서당의 교육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실제로 그 작전명이 서울의 봄이라는 작전명처럼 서당 사냥이었대요. 그래서 서당 사냥이라는 작전명 하에부터 이제 훈장님들이 다 잡아가고 뭐 서당들 불태우고 학동들 끌고 가고, 그러면서 우리 서당들이 오늘 이제 역사의 뒤로 사라졌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더 거기서 조금 더 뭔가 감동적이었던 거는 이게 말할 때마다 이게 울컥해요 이게.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년 뒤에 3.1운동 때 거리로 쏟아져 아니 영화랑 너무 다르게 지금 심판은 안 돼라고 해서 심판 안 되죠. 그 수년 뒤에 3.1운동 때 거리로 쏟아져 학생들이 그 학동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이 세 가지를 한데 담아봐야겠다 해서 영화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은 안 돼. 영화 속에서 왜 자꾸 심판은 안 돼라고 강조를 했는지가 지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영화 자체도 굉장히 좀 특이한 설정, 물론 이제 이렇게 좀 어떤 역사관과 이런 게 분명히 드러나 있기도 하지만 어떤 재밌는 설정의 영화인 것 같고, 특히 캐릭터가 굉장히 개성 있잖아요. 또 배우분들이 또 그만큼이나 더 개성 있는 배우분들이 출연을 하셨는데 어떻게 또 캐스팅을 하게 되셨는지와 또 특히 서울독립영화제랑 또 인연이 있다라고 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서울독립영화제와 저를 맺어준 배우님들이 여기서 일단 가장 오른쪽에 계신 이제 이화원 배우님이랑 우리가 23년도 22년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 만났는지에 대해서 서울독립영화제에서 항상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독립영화인의 밤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독립영화인 분들 모여서 이제 술자리 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개교기념일을 보신 분들은 거기에서 그 탁구공 잘못 굴러 들어와서 제가도 돼 하는 그 롤이 그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님이 이화원 배우님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우님이랑 같이 이제 작품을 하고 또 이제 이 하루카 이 역할을 디자인하면서 배우님한테 무조건 보여드리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제 서울독립영화제 맺어준 우리의 인연이고, 그다음에 이제 앉아 계신 순서대로 하면 우리 여름 배우님은 그 개교기념일 또 보신 분들은 거기 그 브이로그 찍는 은별이 그 손주연 배우님이랑 이제 함께 우주에서 소녀로 계신 이제 멤버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주연 배우님에 대해서 개교기념일에 공부를 할 때 이제 제가 배우님들을 알아야 되니까 주연 배우님 이제 영상 많이 찾아보다가 또 많이 이게 함께 계신 모습들이 많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계속 눈에 담아뒀었던 것 같아요. 여름 배우님은. 그래서 개교기념일 끝나고 주연 배우님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여름 배우님이랑 같이 셋이 한번 그냥 차 한 잔만 마시면 좋겠다. 근데 마침 이제 또 여름 배우님이 그때 연기 공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그 샛별 리코 역할도 애초에 처음부터 여름 배우님을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썼어요. 왜 말을 더듬으세요? 썼던 거 같아요 하려다가 내가 썼는데 내가 같으면 안 되는 거니까 썼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시나리오가 개교기님을 끝나고 쓴 거라 그래서 시나리오 처음 쓸 때부터 여름 배우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장명도 은별, 샛별, 별, 우주 이제 약간 그런 어떤 세계관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모르셨죠? 네. 어제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샛별, 은별, 샛별, 별별, 우주 이렇게 어떤 그런 나름의 어떤 네이밍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 배우님이랑 이제 모시게 됐고, 지용 배우님은 작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이제 이 기간 때 우리 촬영 감독님이랑 같이 콘티를 짜다가 너무 이제 머리가 아파가지고 서울독립영화제 가서 영화 보면서 머리 좀 식히자.
그때 마침 이제 지인분들이 찍은 단편이 있어가지고 그 영화를 보러 왔는데 그 섹션에 있는 다른 영화에서 주인공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404호의 비밀, 사장. 404호의 사정, 404호의 사정이라는 단편 영화에서. 그런데 그날 이제 보다가 말고 촬영 감독이랑 같이 고개 돌려가지고 이럴 정도로 서로 너무 이제 피중이라는 배우님이 연기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 단편을 보면서. 근데 그날 GV를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배우님한테 연락을 어떻게 드려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개교기념일에 김도연 배우님이 서울독립영화제를 이제 보러 오셨던 거예요. 근데 도연 배우님이 뭐 독립영화 많이 보러 다니시고 독립영화관도 많이 다니시고 소독제도 자주 오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GV를 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스토리에 올리셨는데 거기 태그가 지용 배우님이 돼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도연 배우님이 이제 같은 어떤 마음이 신인 배우님을 응원하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인상 깊게 봐서 태그를 하셨나 보다 해서 거기다 답장을 보내거든요. 스토리에 이 배우님 대박이죠. 근데 바로 답장이 오는 거죠. 지용이요? 이제 이렇게 답장이 온 거죠. 근데 알고 보니 도연 배우님이랑 고등학교 동창이신 거예요. 같은 반? 네. 네. 저희 반이 하나여가지고. 그래서 그날 밤에 도연 배우님이 바로 이제 연결시켜줘서 우리가 만나게 됐고, 그다음에 예지 배우님은 이제 개교기념일이 작년에 개봉했었을 때 그 몇 주 앞서가지고 허진호 감독님의 보통의 가족이 그 박스오피스에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러 갔다가 거기서 홍예지 배우님을 제가 처음 뵙고 거기서도 이제 고등학생이시잖아요. 고등학생 역할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좀 못되게, 영화에서는 못되게 나와요. 그래서 못되게 나오세요. 그래서 연기인지 진짜 나쁜 사람인지 이제 막 그 정도로 이제 어떤 되게 인상 깊은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사이에서도 꿋꿋하게 본인의 어떤 롤을 다 해내시는 모습을 보고 인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또 배우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사극에서는 거기서 공주셨죠? 거기서는 되게 또 다른 모습의 매력. 공주? 왜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괴수? 규수. 양반집 규수. 진짜 나중에 좀 높으신 분? 그래서 거기서 되게 또 러블리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예지라는 배우님이 가진 매력이 다양하시구나 했는데, 결정적으로 예지 배우님의 소속사 대표님께서 개교기념일을 너무 재밌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싸라비야, 그냥 바로 이제 보내드리자 해서 보내드렸는데 배우님도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닝타임보다 영화 러닝타임보다 지금 GV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저 원래 말이 이렇게 빠르지 않은데 이제 GV 시간이 맞아요. 이제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네. 그래도 그 예지 배우님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 어쨌든 이 영화 속에서 캐릭터들이 그 영혼을 빼앗겼을 때와 그다음에 이제 평소로 돌아왔을 때 또 연기 스펙트럼이 또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 캐릭터 구성하시면서 감독님과 또 어떤 이야기 했고, 또 연기를 이제 하실 때 또 뭐 이야기 나눈 것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말들이 있으면 좀 궁금해요. 우선 영혼을 뺏겼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간의 그 중2병 느낌, 뭔가 그 학생 그 나이답지 않은 그런 느낌을 좀 살리고 싶었어서 선생님께 이다이나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굉장히 학생답지 않은 포즈로 좀 설명을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리려고 했었고, 또 이제 영혼을 다시 찾았을 때는 정말 그 나이 학생들답게 울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막 어떡하죠 막 이렇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학생다우려고 좀 이렇게 뭔가 반전을 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피중 배우께도 여쭤볼게요. 그 반장이랑 도끼로 이막과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계속 도끼로 이막과 때는 춤을 계속 추고 계시는데, 어제는 그 반장과 도끼로 이막과 차이를 둘 때 또 설정하셨던 것이나, 저는 그 춤을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그렇게 추고 계시는 게 너무 궁금하고, 앵글이 없어도 계속 이러고 계시던데. 우가차차 네, 그냥 돌고 했는데. 우가차차는 감독님이 알려주셨고 절대 바꿀 수 없게 제 아이디어는 다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반장과 도끼로 이막가를 이제 구상했을 때는 반장은 일단 흑마술 동아리를 너무나도 동경하는 그 마음에
그 마음에 미쳐서 접신해 버렸다. 스스로 내가 되었다. 내가 너무 사랑해서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춤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 네 근데 이제 연습을 할 때 참고했던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정말 웃기게도 훈이 짱구에 나오는 훈이의 흑화된 훈이 버전과 그 시계태워 오렌지의 주인공의 느낌을 스스로 도끼로 이마카가 생각했을 때 이다이나 씨가 나에게 너무나도 큰 직무를 주었다. 이걸로 나도 정말 이 세상을 구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일 천하로 끝난 어떤 도끼르마카의 그 어떤 야망에서 도끼르마카 화장이랑 이 망토도 이제 하오리 전날 밤에 급하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오리를 구해올 수가 없으니까 다이소에서 약간 천조가리 하나 사가지고 둘러매고 눈화장도 자기가 이렇게 그래서 되게 좀 엉성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설정이 그렇다는 네. 거죠. 네. 하루 만에 빨리 이게 네. 기름마카가 돼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살짝 지나갔는데 이 종이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 작전 도청하는 네, 거 종이컵을 감독님이 그건 어떠세요 했는데 제가 집에서 만들어서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촬영 때 바뀔 줄 알았어요. 더 좋은 걸로. 근데 어디 갔냐고 그거 감독님. 왜 안 가져왔냐고? 그거 저기 반에 있다. 그래서 후다닥 제가 진짜 만들었던 그걸 했습니다. 제 종이컵 운동화끈. 도청기. 네, 이여름 배우님께도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샛별과 리코의 또 차이도 있고 또 이 캐릭터를 할 때도 전사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봤을 것 같기도 한데 좀 그런 부분 감독님이랑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에서 또 공유할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 샛별이라는 캐릭터는요, 여기 몇 번 보신 분들은 약간 캐치하셨을 수도 있는데 소녀들 중에 가장 겁이 많고요, 가장 센 척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눈도 막 이렇게 뜨고 선생님 화장도 해주고 메이크업도 보면 조금 더 높거든요, 다른 소녀들보다. 그걸 조금 살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분장팀 선생님께도 얘기 드려가지고 좀 더 진하게 하고 그랬는데요. 샛별이는 겁이 많아서 흑마술 동아리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를 나눴을 때도 귀여운 척이 아니라 정말 원래 못해 이렇게 사랑스럽게 자란 친구 이렇게 설정을 잡자 해가지고 최대한 사랑스러움이 뿜뿜 자신감 가지세요. 쓸 때부터 생각했다고 하니까. 네. 뿜뿜 이렇게 나오게 좀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사랑스러웠죠? 네. 가장 그걸 중점에 두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이 굉장히 크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여름 배우님한테 잠깐 첨언드려서 감사한 부분이 리코 역할 이 영화 때문에 머리를 단발로 한 번에 잘라주셨어요. 여름 배우님 머리가 되게 길으셨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 영화에 단발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소속사 통해서 부탁드렸더니 다음날 바로 그냥 싹 잘라서 아직 회복 중이신 거거든요. 네, 좀 회복 중인데 감독님이 리딩할 때 말씀 주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제가 3년 동안 기른 머리였어가지고 한번 고민해볼게요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리코는 단발머리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사랑스럽게. 그래서 그 다음 리딩날 바로 자르고 가서 보여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라도 네. 사실 큰 결정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활동도 따로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여왕 배우님께도 네, 하루카도 엄청 겁이 많고 또 근데 순수하고 그래서 얘는 이제 뭔가 센 척을 못하는 것 같고 이제 겁 많은 게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표현하는 게 이 눈을 막 부라리고 다니는 뭔가 이제 이게 제일 세 이제- 보이긴 했어요 네. 처음에. 네, 아 그래요? 하원 배우님 기본 시선 값이 저래세요. 저 소독자 만났을 때 처음 저렇게 저를 보고 처음 계셨어요. 등장할 때 딱 포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흑화했을 때는 저의 원래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투 같은 것을 톤을 잡기가 좀 어려웠는데 감독님이 좀 나서서 연기를 막 이렇게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대현이다 이런 것도 직접 이렇게 앞에 계속 보여주시고 해서 좀 참고를 하면서 연기를 할 수 있었고 근데 오히려 이제 좀 민지가 됐을 때는 되게 좀 상큼하기를 바라서 그 사진 찍을 때도 좀 현타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상큼했던 시절을 네.
비눗방울 불고 막. 네, 그 비눗방울 맞아. 그때도 조금 네 그렇게 좀 차이를 두고 연기했습니다. 감독님이 보통 시연을 좀 하시는 편이군요. 현장에서 네. 완전. 네, 완전 적극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질문 들어올 때 해주실 때마다 간헐적으로 아니 간헐적이란 말 그냥 아예 시나리오 쓸 때부터 연기를 하면서 쓰신다고 네. 하시더라고. 저희가 저는 궁금했어요. 이게 시나리오나 대사들이 사실 약간 조금 항마력이 필요한 대사들이 좀 있는데 그 대사들을 쓸 때 입으로 뱉으면서 쓰시는지. 저 혼자 막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대사하면서 해보고 막 혼자 막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쓰고 있는 걸 한번 찍어보려고 나중에 이렇게 그럼 이게 웃길 것 같아가지고 막 혼자 막 연기해보고 혼자 막 북치고 장치고 주시고 근데 다 배우님들이 잘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대사들을 막 다 말이 되게끔 이렇게 기세로 만들어 주시니까 확실히 기세가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 기세를 확 보여주고 이제 솔직히 나가니까. 마이웨이. 알겠습니다.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관객분들께도 마이크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는 아코디언도의 송경수 감독님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뒤에 감사합니다. 네. 그 소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아, 네, 요 앞에 계십니다. 아 여기. 아, 이게 서울 검은색. 마이크가 네. 오는 동안 서울동행영화제 어떤 굳이 또 송경수님이 멀리서 돌아오고. 서울동행영화제 어떤 이벤트로 그 상영작 배우님들이나 감독님들께서 이렇게 일일 자원봉사를 해주십니다. 다음에는 김민아 감독님 모더레이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네. 학생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마치 약간 게임 캐릭터처럼 다 약간 비주얼적으로 다르잖아요. 머리 길이도 다르고 악세사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약간 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그리고 전편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귀신이랑 접하고 나서 비주얼적으로 학생들이 달라지잖아요. 막 아이라인도 하고 뭐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코디 패션이라든지 외적인 그런 구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어떤 이 캐릭터분들의 그 외형적인 비주얼들은 배우님들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영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예지 배우님은 이 긴 생머리의 어떤 모습, 이미지가 되게 저는 좋았었고 또 지용 배우님도 거의 이 상태셨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오셨었고 여름 배우님은 이제 단발이 영화에는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제 부탁을 드렸던 거고 허원 배우님은 실제 머리결이 실제로 저랬어요. 저렇다뇨? 실제 저 스타일이었어요. 실제로 본투비. 그래서 영화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어떤 그 썼던 어떤 그런 거고 이 이름 말씀하신 어떤 포인트가 이름을 되찾고 나서의 그 전후였거든요. 아오이였을 때랑 지수였을 때 어떤 차이들인데 어떤 그것도 이제 그 일본 어쨌든 이제 일본의 그 역사를 좀 담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름에 영혼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센가치로 행방불명도 결국에 같은 애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온천에 들어간 순간 이름을 빼앗기고 유바바한테 거기 뭐 하쿠도 자기 이름 까먹고 있다가 이제 기억나서 다시 이제 극이 진행되고 그래서 그들이 또 실제로 우리를 강점했었을 때 창씨 개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레벨감을 좀 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오이와 지수, 리코, 샛별, 하루카 민지의 어떤 분기점을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찾았을 때는 뭔가 맑은 영혼을 되찾았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라인 지운 걸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비눗방울 불고 있고 막 그거 박수 치고 있는 걸로 이제 영혼을 되찾았다. 어떻게 그런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나 맨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손 계속 들고. 네. 감독님께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 스승의 날 이벤트 때 케이크에 초를 3개를 꽂아놨는데 그건 굳이 이렇게 3개를 꽂으신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만약 이여름 배우님께 또 궁금한 게 만약에 귀신이 4개에서 져서 귀신이 됐을 때 그 수학신처럼 어떤 이벤트를 준비를 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케이크에
여름 배우님이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K계 세계는 그냥 학생들이 3명이라 그냥 꽂은 거고 3개로 단순하게 설정한 거고 오히려 이거를 부천 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를 상영했을 때 영화 처음 보시고 오늘 오셨나? 그렇죠. 그 처음 보신 관객분이 질문을 줬어요. 왜 이다이나 씨는 고구마 케이크이고 은경한테 마지막에 주는 건 생크림 케이크 그 의도가 있는 건지 놀라가지고 이제 그거 대응 논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개봉 때 대비해서 출처를 밝히고 제가 쓰겠다. 그래서 고구마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네. 제가 만약에 저 수리 영역에서 져가지고 제가 수학 선생님이 된다면 저는 샛별이의 장점을 좀 살려서 메이크업 시험이나 아니면 애교 배치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지면은 이제 영혼을 앗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샛별이의 장점을 살려서. 감독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별로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될 걸 고민하고 논리. 있어요. 뭐 아이라인 몇 미리,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기준을 이제 샛별이는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3탄이나 4탄의 아이디어를 지금 네네, 네. 마음에 드신 거 맞죠? 네, 아니 귀여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나 저 맨 뒤로 가겠습니다. 네, 마이크 한번 감사합니다. 먼저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영화가 진행되면서 대사들이 반복되는 그런 대사들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걸 무슨 의도로 그렇게 계속 반복되게 똑같은 씬이 보이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수리 영역 귀신의 그 디자인 모티브가 뭔가 가위솥 이런 걸 떠올리게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씬이라고 하면 대사 심판은 안 돼 같은 대사 말씀하시는 걸까요? 리코? 네. 이건 장난이 아니라 위대하고 순간 의식이에요 하고 이렇게 치켜뜨는. 네. 그리고 막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반복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역시. 네. 근데 그건 약간 리코 캐릭터로만 보면 그 캐릭터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 반복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여름 배우님이 되게 러블리해 보일 것 같아서 다른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배우님이 캐릭터가 잘 살겠다 싶어서 그렇게 반복했던 그 대사들은 고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셨죠? 수리 영역. 수리 영역 디자인. 저희 정미경 의상 분장 실장님께서 원래 처음에 제가 들었던 레퍼런스가 어쨌든 서양 쪽 귀신 같은 느낌이면 좋겠다. 뭐 그런 어떤 얘기만 처음 했었고 실장님께서 막 디자인을 해주셔가지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허수아비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봤다가 그래서 약간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면 약간 그 교수형 당한 설정이거든요. 이렇게 목에 그걸 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 유럽 어떤 중세에서 뭔가 교수형 당한 뭐 수학학자 막 그냥 그런 정도만 이렇게 키워드만 잡고 실장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실 그 안에 있는 그 홍성우 배우가 되게 미남 새신랑 배우님이신데 이 전상영 때 오셨었는데 아무튼 뭐 아쉬워서 제가 지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 인스타든 어디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상 실장님의 아이디어 만들어 주신 거다. 이렇게 감독님 팔로워까지 늘리는 관객입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또 바로 앞에. 저 전작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때는 이게 뭐 제가 겁쟁인 걸 수도 있겠지만 훨씬 되게 무서운 분위기가 많이 심했던 것 같다고 기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서운 분위기에서 오는 것과 그리고 유머에서 오는 간극이 훨씬 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무서운 분위기도 그렇고 유머도 그렇고 많이 순한 맛으로 바뀐 것 같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유머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전작에서였으면은 좋댔어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엿댔어라고 전부 다 바꾸신 거나 그래서 혹시 어떤 사유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좋댔단 말을 제가 잘 안 써가지고 개그인님에서도 안 썼던 것 같은데? 아닌가? 썼나? 안 썼어요. 네, 예를 들으신 거니까. 수위
스토리가 이번에는 좀 더 그냥 게임처럼 느껴지길 바랬었던 것 같고 뭔가 개교 기념일로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이 제가 갇히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다른 어떤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 영화가 웃기거나 무서우려고 시작했던 게 아니라 이 주제의식이 목표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쌓아간 것들이라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애초에 설정 자체도 이게 무섭게 개교 기념을 만약 무섭게 보셨다면은 그렇게 무섭게 가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제 막 그 국어, 수학, 외국 영어 귀신들이 다 이제 레벨감들이 다르니까 그걸 또 그래서 좀 게임처럼 좀 이번에 느껴졌으면 하는 어떤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러는 좀 많이 내려놓고 오히려 그냥 깜짝깜짝 놀래키는 막 이래나 숨 나오거나 그렇게 해서만 긴장감을 유지하고 그런 정도만 했던 것 같고 코미디도 전 또 다른 뭐 매력에 이 개그기념은 또 다른 매력에 또 재미가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두 편 다 봐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이런 엄지척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런 어떤 의견 자체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뭐가 더 재밌냐, 뭐가 더 무섭냐, 어떤 게 더 좋았냐 이제 그런 반응 자체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영화제 어떤 리뷰들 같은 거 보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보기 전에는 전작이 어떤 호러 코미디에서 그 호러의 어떤 공포 영화의 어떤 클리셰를 또 뒤집는 또 유머도 사용하고 또 공포 영화의 어떤 그 공식들을 또 잘 사용하기도 해서 그 부분을 또 이게 또 2탄도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 하고 봤는데 이번에는 어떤 장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김민하표 영화가 또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하면서 좀 봤어요. 그래서 재밌게 잘 봤고. 네, 아쉽지만 또 이제 GV의 GV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네, 감독님 다음 또 이야기를 기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나 뭐 개봉 소식이나 그다음에 관객분들께 끝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우선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원래 개교기념일도 서울독립영화제를 진짜 오고 싶었었는데 작년에 개봉을 11월 9일 날 해가지고 서울독립영화제가 정말 알잘없이 개봉한 영화는 안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못 왔다가 교생실 쓰면 다행히 이제 개봉이 내년으로 아마 아직 디테일하지 않은데 아마 스승의 날 그쯤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돼서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이제 이 시리즈 어떤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개교기념일에 또 그 극장 스코어를 좀 냉정하게 봐야 이게 또 네 교생 실수 그 뭐라고 했죠? 개교기념일. 네네 개교기념일 소익공지를 못 넘어가지고 너무 사랑을 받긴 했지만 근데 이제 또 교생 실수의 스코어를 좀 냉정하게 보고 이제 또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계속 영화 찍고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독립영화 사랑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나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독립영화 더 많이 또 사랑해주시고 다른 영화들도 아코디언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저희 독립영화인들한테 많이 용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말이 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긴 걸음이라 나왔네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배우님도. 네. 우선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왔는데 질질 흘리면서 와가지고 화장실에서 지우다가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교생실습 개봉하면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희 굉장히 반전이 많은 영화이기도 하고 또 보면 볼수록 다른 포인트에서 웃기고 처음에 봤던 것과 좀 다른 포인트에서 뭔가 생각이 나고 웃기고 이런 장면들이 많아서 굉장히 여러 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감독님 이렇게 GV를 하실 때마다 정말 열심히 저희 캐스팅 1화부터 정말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처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 감동이고 늘 이렇게 정말 영화 속의 반장처럼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 있는 저를 계속 이렇게 넣어주셔서 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너무 소중한 기회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또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서 어디서나 보일 수 있는 배우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오늘 좀 압도를 자꾸 당해서 말 실수를 또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기 지브리가 자꾸 들려요. 킹거름이 자꾸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교생실습 그 소개 이제 도끼로 음악과 다듬어지지 않은 맛이 있는 캐릭터 기억해 주시고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개봉하면은 극장에서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신 영화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일 낮 3시에 이렇게 영화관이 꽉 차 있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또 영화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여기를 또 오신 거잖아요. 그게 좀 뭔가 약간 몰랑몰랑 마음이 몰랑몰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가 또 한 번 보면 놓칠 수도 있어요.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2번 보시면 또 다른 포인트에 또 다른 장면에서 웃게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식 개봉을 하면 또 2번, 3번, 4번, 5번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좋은 주제를 담고 있는 이런 재밌는 영화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상영을 해서 관객분들과 함께 오늘 영화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개봉하면 또 많이 소문 내주시고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시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은 왼쪽으로 도와드릴게요. 5분 뒤에 바로 입장이어서 조금만 빠르게 부탁드릴게요.